자, 이제 그 지상권 앞부분 조금만 하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법정 지상권 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339페이지. 자, 이제 그 용익물권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사용수익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사용수익하는 물건인데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핵심은 세 가지 공통분모는 자기 물건 사용하는 겁니까? 남의 물건 사용하는 겁니까? 그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안 노죠. 그래서 타인의 물건을 이용하는 권리다. 그래서 타물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물건 사용하는 물건이 뭡니까? 소유권. 그래서 자물권. 근데 점유권은 우리 남의 물건 점유할 수도 있고 자기 물건 점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물건과 타인의 물건을 한꺼번에 쓰는 권리가 점유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해서 나오는 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소유권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럼 그 중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죠.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이용합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물건이죠.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도 물건 변동이죠. 물건 변동하기 위해서 뭐 있어야 된다? 합의와 등기. 그럼 지상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 지역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 전세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초 우리. 그럼 그 와중에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니까 토지만 되는 게 아니라 건물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토지 전세, 건물 전세. 근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죠. 그럼 지상권하고 지역권의 차이는? 이 두 개는 어떤 차이입니까? 예? 지상권은 토지가 한 개예요. 지역권은 토지가 두 개라. 그럼 지역권은 기본적으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읍내를 다녀야 되는데 강으로 둘러싸이면 읍내 다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남의 땅을 밟고 다녀야 되죠. 그럼 허락 없이 밟고 다니면 사고 터진 거고, 갑이 을의 허락을 받아서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당신 땅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해서 합의가 되면 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갑의 땅은 편익을 얻는 땅이다, 편익을 주는 땅이다. 편익을 얻는 토지, 이건 편익을 주는 토지입니까? 그럼 갑은 을에게 내가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당신 땅의 일부를 밟을 수 있도록, 당신 땅이 그러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담을 좀 지겠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요역지,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자가 부담입니다. 우리 부역, 군역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편익을 주는 걸 승낙했나요? 그럼 성역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성역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 자, 땅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두 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상권은 그냥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자,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부동산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점에서는 같죠. 하나는 토지, 하나는 부동산인데 지상권은 장기간 이용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오래 빌려 쓰는 것. 전세권은 단기간 빌리는 권리라. 그럼 장기간 이용하는 게 목적이라면 오래 빌려 쓰는 데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권장을 해야 된다? 권장해야 되겠죠. 그럼 장기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50년, 500년 빌려 쓸 수 있다, 없다? 그럼 영구 무한으로 되나? 영원히 빌려 쓸 수도 있나? 이런 걸 한번 따져볼 수 있죠.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럼 누가 자기 땅을 영원히 남한테 빌려주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생각해 보니까 지하철 같은 거, 산 위에 철탑 같은 거, 통신탑 같은 거 생각하면 1, 20년 쓰라고 빌려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원해서 빌려준 것도 알겠지만 국가가 가져가는데 뭐 사용료만 내라고 하고 뭐. 어쨌든 이런 거 생각하면
영원히 토지의 일부를 빌려줄 수 있다는 게 떠올라 주죠. 그럼 짧게 빌려 쓰는 건 말려야 된다, 안 말려야 된다? 그럼 오래 빌려 쓰는 게 이 권리의 목적이라면 너무 짧게 토지를 이용하는 건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30년, 15년, 5년 최단 존속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의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철근 콘크리트와 같이 견고한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최하 30년을 빌려 써야 돼. 그럼 둘이서 합의를 20년 계약하면 자동으로 30년, 15년 계약에도 30년, 7년 계약에도 30년. 30년보다 작아지는 걸 허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만약에 목조 건물을 쓰고자 남의 땅을 빌리면 최하 15년은 빌려야 돼. 그럼 7년 계약으로 목조 건물 지면 자동으로 몇 년이다? 15년. 7년 살고 나가야 되는데 8년을 강제로 살다 가야 되나요? 15년까지는 돼야 된다며. 그럼 8년을 강제로 살다 갈까요? 말 된다, 안 된다? 여러분 7년 살고 이사 갔는데 15년 살아야 된다고 매일 출퇴근 할래요? 그 목조 건물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되지, 지상권. 권리 포기하면 돼. 그 쉬운데 쉽게 느껴지지 않죠. 살아가면서 포기 잘하잖아요. 응? 포기 잘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뭐.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포기하면 되지. 자, 그럼 법에서 정해진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할 수 있다, 없다? 단축하지 못한다. 20년 하면 30년, 15년 해도 30년. 날짜만큼 단축하지 못하죠. 포기하는 건 별개의 이야기고. 자, 이게 지상권. 자, 전세는 단기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오랫동안 빌려 쓰는 것은 말려야 된다, 안 말려야 된다? 그래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갱신을 해도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짧게 빌려 쓰는 건 말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짜리 전세도 돼, 6개월짜리 전세도 돼.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1984년도에 법이 개정될 때 최하 1년은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전세권에는 최단 존속기간이 인정된다, 또는 최단 존속기간 법규정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O다, X다? 예? 오, X죠? 없다 나오면. 자, 최단 존속기간이 토지는 있다, 없다? 없죠. 건물은 최하 1년이 있죠. 그럼 최단 존속기간 공부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은 앞에 토지가 붙는지 건물이 붙는지 항상 대비해야 돼. 자, 대리 나올 때마다 임의대리인지 법정대리인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리라고 읽으면 돼. 근데 복대리에서 복인권 놓으면 이거 임의대리만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 그때는 임인지 그냥 대리인지 구별해야 되죠. 전세 나올 때마다 토지도 되나 건물도 되나 고민하면 머리 터져요. 전세 나오면 전세라고 읽어. 단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이 나올 때는 항상 머릿속에서 이거 토지하고 건물이 다른데 떠올려줘야 돼. 함정은 이런 거거든. 자, 토지하고 건물은 다릅니다. 이렇게. 자,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성립 요소다, 아니다? 지료가 있어야만 성립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지료가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공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받기로 약속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약정을 하면 받을 수 있죠. 약속을 했는데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약속을 안 했으면 지료가 없으니까 지료를 이유로 쫓아내지 못하는 거고, 지료 약속을 하면 받을 수 있죠. 약속을 하면 적어도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세는 월세 개념이 있다, 없다? 월세 개념이 있는 게 임대차, 월세가 없이 목돈 주는 게 전세라고 했죠. 그럼 지료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단 목돈주는 전세금이 있다 없다. 그 전세금이 성립 요소다. 성립 요소. 전세금 없으면 전세가 아닙니다.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성립 요소다. 임대차에서는 월세가 성립 요소지 보증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사골세는 보증금 없어. 월세만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전세에서는 전세금이 성립 요소지만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성립 요소가 아니죠.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임대차에서는 차임이 성립 요소지 보증금이 성립 요소가 아니다는. 자, 요만큼 더 책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339페이지. 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있죠? 그럼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다. 공작물이 뭔지 이런 거는 쭉 적어놨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2번 있나요? 그럼 30년을 빌려 쓰기로 하고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땅을. 근데 7년이 있다가 화재가 발생했어. 그럼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땅 건물 지으면 됩니까? 땅 건물 지으면 되죠. 그럼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설정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의 지상 공작물이 멸실하더라도 아직 날짜가 남았으면 지상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3번 둘째 줄.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있나요? 뒤로. 340페이지 최고 밑에 체단 존속기간에서 1.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 2번 1번이 아니면 15년. 3번 공작물은 5년. 자, 있나요? 341페이지 284조.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280조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있죠? 또 340페이지 제일 밑에 조문 가면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된다. 그럼 철원 콘크리트 건물 지으려고 땅을 빌렸는데 계약을 17년밖에 안 하면 자동으로 30년까지 연장되죠? 그거 지금 한 거 보고. 자, 그거까지 지금 읽어줬고 343페이지 343페이지에 3번 지료 지급 문제 있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다만 약정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약정을 했을 때는 2년 이상 연차하면 쫓겨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게 344페이지. 자, 344페이지 위에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있나요? 344페이지. 나중에 지상권 나머지도 좀 해주는데 우선 법정 지상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해준 김에 줄 치고. 자, 지역권도 우선 이 부분만 줄 칠까요? 지역권이란다. 전세권. 365페이지. 최고위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손이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있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놨죠. 그래서 전세금이 성립 요소란 거예요. 법조문에 들어와 붙잖아요. 그래서 365 1번 보면 전세권 설정 계약해야 되고 설정 등기해야 되고 전세금을 주고받는 것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있나요? 자, 2번 부동산의 인도는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 별표 치시죠. 나중에 전세권 할 때 따로 해주겠지만 거기가 제일 기초면서도 시험에 잘 놉니다.
의미도 있고. 자, 2번. 이번에 전세금.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건이다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 전세금은 돈인데 반드시 현실적으로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내가 그 사람한테 3억 받을 거 있다가 못 받으면 그 3억을 전세금으로 해서 그 집에 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가능하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게 시험 잘 나오는 게 복인데. 자, 두째 줄 끝에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게 시험에 정답이 됐던 때가 2번이나 있었다는 게 복이죠.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니까 우리 열심히 하는 거고 지금. 자, 이제 368페이지. 자, 그 종목 말고 바로 밑에 가면 그냥 1. 토지든 건물이든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있죠. 단 목적물이 건물인 경우에는 1년의 체당 기간이 있다. 그럼 토지는 없는데 건물은 최하 1년까지는 전세할 수 있죠. 6개월 전세하면 6개월이다 1년이다. 건물 1년 그냥 자동으로. 3개월에도 1년. 토지는 1개월 하면 1개월입니다. 토지는 최단 존속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건물은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했죠. 369페이지에 이번에 법정지상권 있나요? 거기 가면 법조문 두째 줄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있죠. 그 설정자에다가 그다가 별표를 치든 아니면 줄을 긋든 형광펜을 바르든 발라야죠. 자, 그 전세권 설정자에만 딱 발라놓으면. 자, 이제 법정지상권 좀 보러 왔다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책에 2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책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우선 417페이지. 자,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이 한 개의 부동산입니까? 별개의 부동산입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대장 따로, 건축물대장 따로, 또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 그럼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은 다 토지와 건물이 한 개라, 한 개. 하나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취급하는 서양은, 선진국은 건물 소유자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건물이 철거된다는 개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국가 말고. 국가가 불법이라고 철거하는 거야, 그거는 공법이고, 개인이 개인한테 건물 철거하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항상 같으니까 건물 소유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철거당할 일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갑토지에 얼건물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럼 시골에 내려갔더만 내 땅에 내 허락 없이 누가 건물 지어서 쓰고 있으면 토지 소유자인 나는 철거 청구한다는데, 그럼 철거 청구를 당할 수 있죠. 그럼 건물 소유자는 원하지 않는데 철거당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쓰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 없이도 쓰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오히려 참아야 되는 경우가 합리적이라면,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 없이도 강제로 남의 땅을 쓰는 권리가 나올 수 있다면 오랫동안, 그럼 지상권이죠. 합의가 있다 없다? 자, 의사표시에 이해하지 않는 2글자로. 그게 법정. 법정이라고 해요. 법정 주인, 법정 담보물권, 법정 지상권. 자, 그럼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의 차이는 합의하고 등기하고 나왔느냐, 합의 없이 등기 없이 나왔느냐, 그 차이지. 일단 나오고 나면 지상권하고 똑같나요? 나오고 나면 똑같이 뭐. 다만 나올 때 과연 토지 소유자와의 의사 없이도 나올 수 있나 없나의 문제지.
그럼 법정지상권은 누구를 위한 권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인정해 준 권리입니까? 토지 소유자다, 건물 소유자다.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도록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해 주는 권리 맞나요? 그럼 시험에 갑토지, 갑건물로 있다가 토지에는 저당권이 붙어 있고 건물은 병한테 전세를 줬고 세입자가 살고 있고 갑은 전세권 설정자고 건물 소유자고 돈을 못 갚아서 이 토지가 경락이 될 수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만나서 내 땅 쓰라고 허락한 적 없죠. 그래도 혹시 강제로 남의 땅을 쓰는 권리인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법정지상권은 세입자한테 준다, 주인한테 준다. 자,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럼 그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자에게 준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준다. 왜 전세권 설정자에게 줍니까? 그 아까 형광등 칠하고 있는 게 그거죠? 방금 한 거 까먹었나요? 자, 법정지상권 누구를 위한 권리다? 예? 건물 철거당하지 않도록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권리죠. 건물 소유자 누구다? 전세권자가 건물 소유자다, 설정자가 소유자다. 그러니까 설정자한테 준다고. 이걸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헷갈려요.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도록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권리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알면 돼. 세입자가 건물 소유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설정자에게 준다. 이렇게.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이 외워놓으면 시험장 가서 맨날 설정자인지 전세권자인지 헷갈립니다. 이렇게만 시험 놓은 게 3번. 의외로 이게 잘 나오거든요. 정답으로. 자, 이제 이런 거 시험 놓으면 봄날인데 이제 제대로 보러 가야 돼요. 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을 것.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일 것. 경락의 결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게 법정지상권이 나오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럼 이 요건 3개를 맞추어 주면 효과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는 적도 없는데 이게 효과란 말이에요. 자,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나오려면 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럼 우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럼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만 2번째 요건으로 내려가면 되지. 토지밖에 없으면 첫 번째 요건에서 안 맞죠? 그럼 탈락. 그럼 1번에서 탈락되면 2번, 3번 갈 필요 있다, 없다? 그럼 1번에서 탈락되면 법정지상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철거도 아니다. 법정지상권 없다는 이야기는 철거. 법정지상권 있으면 철거당하지 않고 버티는 거지 뭐. 그럼 1번을 맞아야 2번 내려가고 2번을 맞아야 3번 내려가죠. 이렇게 이 3가지 요건은 다 갖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해보죠. 이제 하는 경기. 이제 이거 연습하는 것. 자, 갑토지가 있고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고 빌린 돈 가지고 그 위에 건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나대지를 상대로 돈 빌리고 그 위에 건물 짓단 말이에요. 돈을 못 갚아서 이 토지가 10월 달에 경매에 가서 팔렸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달라졌나요? 예? 저 건물 철거입니까 아닙니까? 저 건물이 철거된다는 이야기는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럼 철거고, 토지 소유자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생겼다면 철거당하지 않겠죠? 결국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 없이도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는 법정이상권밖에 없어. 결론 법정이상권이 있다 없다가 핵심이죠. 자, 우리는 우리 요건 갖고 갑니다. 자, 저당권 설정 당시인 4월 1일 날 토지와 건물이 있다 없다? 토지만 있죠. 그럼 2번 3번 가서 뭐해? 탈락 끝. 자, 이 건물 철거다 아니다? 철거. 법정이상권 없습니다. 자, 혹시 갑이 건물 지었다가 단 하루도 못 쓰고 철거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은행하고 돈 빌릴 때 나대지를 상대로 나 이 위에 건물 지을 거다. 그래서 네가 그 건축에 동의해 줘야 된다. 나중에 잘못하면 철거당하니까. 이렇게 건축에 동의서 쓰고 건물 철거하지 않겠다는 철거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했죠. 그리고 나서 건물 지었죠. 이 건물 철거다이다. 보죠. 우리 뭐 보나요? 여기 봐라. 딴 데 보지 말고 지금. 자, 저당권 설정 당시인 4월 1일 날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만 있다. 철거 끝. 나 어찌 되지? 그 을한테 따져. 토지 소유자가 된 병한테 따지지 말고 을한테 따지라고. 저 요건에 안 맞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다시. 자, 4월 1일 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이미 신축돼 있었어.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었다. 그럴 수 있죠. 그럼 갑토지 갑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 돈 빌리러 갔단 말이에요. 저 돈을 못 갚아서 결국 10월 달에 병한테 토지가 경매에서 팔릴 수 있죠. 어쨌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저 건물 철거입니까 아닙니까? 보죠. 저당권 설정 당시인 4월 1일 날 토지와 건물이 있다 없다? 1번 통과. 설정 당시인 4월 1일 날 갑 토지 누구 거다? 건물 누구 거다? 건물은 신축하면 등기 없어도 소유자입니까? 그럼 갑 토지 갑 건물 맞죠? 2번 통과. 경락의 결과로 토지 소유자는 병으로, 건물 소유자는 갑으로 달라졌나요? 3번 통과 끝. 자, 법정이상권 나왔다 안 나왔다? 토지 소유자인 병은 건물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만난 적도 없는데 됩니까? 만난 적 없잖아요. 자, 이렇게 법정이상권 나왔죠? 자, 다시. 갑 토지가 있고 갑 건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나요? 그리고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은행이 경매 집어여서 건물만 경락될 수 있죠. 법정이상권 나온다 안 나온다? 건물 철거도 아니다. 해보죠. 이거 철거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자, 경매하러 갈 때 철거를 목적으로 경매하러 가시는 분, 철거가 취미인 분, 그 경매에서 그 집을 팔거나 거주할 게 아니고 나 철거를 위해서 경매 현장에 다니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철거되면 안 되죠. 상식이.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다 없다? 1번 통과. 4월 1일 당시에 토지와 건물은 동일 소유자다 아니다? 2번 통과. 경락의 결과로 토지 소유자는 갑으로, 건물 소유자는 병으로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끝. 토지 소유자인 갑은 건물 소유자인 병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만난 적도 없는데 됩니까? 이렇게.
누가 어찌되든가 무슨 관계 있어. 자, 여기서 보시죠. 그럼 이때 병은 법정지상권 취득했다 안 했다? 법정지상권 취득했죠. 이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죠. 그럼 갑이 병을 상대로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싸움 붙으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제한물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니까. 그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죠. 나 쓰다 갈래 땅 할 수 있다는. 이 토지 소유자가 A로 바뀔 수 있나요? 그럼 토지 양수인을 상대로 이 법정지상권자는 등기해야 대항한다, 등기 없이다? 똑같은 이야기. 등기 없이. 그럼 시험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의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지만 새로운 토지 소유자, 토지 양수인을 상대로는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오덱스다.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네. 법정지상권 뭐니 해도 이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한 적 있다 없다? 언제요? 지난주에. 언제긴 언제라 지난주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했죠? 이거 했잖아요. 전세권 법정갱신될 때는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다? 그럼 그 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전세권 대신에 지상권 바꿔놨지. 똑같은 이야기하고 앉아있죠. 자, 한 김에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그 건물이 경매가 되면 건물을 경락받은 자는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하나요? 그럼 이 병은 지상권자도 아니다. 지상권자 맞죠? 그렇게 경락받은 건물을 정한테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경매에 의해서 집 산 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해. 그런데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정은 등기 받아야 소유자죠. 그래서 건물 등기 받아야 돼. 소유자가 되려면. 자, 똑같은 이야기. 이것도 물거이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해. 그런데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정은 지상권자가 돼. 근데 이전 등기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왜? 병이 아직 설정도 안 받아놨거든. 병도 아직 안 받아놨죠. 그럼 정은 지상권자도 아니다. 정은 지상권자가 될 수 없죠. 자, 갑이 병한테 가서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싸움하니까 지상권이 이길 거 아니에요. 갑은 병을 상대로는 철거하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정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정한테 가서는 네 뭐하냐 남의 땅에서. 너는 지상권자도 아니잖아. 너는 남의 땅에서 뭐하냐? 그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말 된다 안 된다? 일견 말이 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줬더라면 정은 병한테 지상권 이전 등기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병은 갑한테 지상권 설정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병이 바쁘면 정은 병을 대위해서 갈 수 있다 없다? 있나요? 자, 갑하고 정이 결국 얼굴 마주치면 갑은 권리를 가진 자다, 의무를 진 자다? 지상권 설정 이전을 해줘야 될 의무를 진 자죠. 의무를 진 자가 지금 와서 뭔 소리 하고 있나요? 철거 청구 요구하는 거죠. 이건 합리적이진 않죠. 그래도 병이었다면 갑이 와서 철거 청구 요구하면 병은 뭐라고 했을까요? 니는 소유자, 나는 지상권자, 내가 윈, 끝이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했잖아요. 그런데 갑이 정한테 철거 청구를 했을 때는 니는 소유자, 나는 지상권자, 그 말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철거 청구를 당해서는 된다 안 된다?
논리상 지금 의무를 진 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죠. 이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모순행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신의 측상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법정이사건 문제 풀다가 신의 측 반짝거리면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없다. 뭐가 없다고요? 몰라. 관심 없고 그냥 없다. 뭐가 없더라? 관심 없어. 일단 없다고 와야 돼요. 신의 측 놓으면 무조건 없다고 와야 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건 정은 지상권자다 이다. 지상권자 누구다? 병. 자, 한 개만 더. 병이 그 건물을 경락받아서 정한테 팔지 않고 빚을 못 갚아서 다시 이 건물이 경매에 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럼 무가 이번에는 경락에서 건물을 살 수 있죠. 그럼 이자는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 경매했을 때는. 매매했을 때는 등기해요. 이걸 작년에 시험 놓을 거라고 1년 내내 강조했는데 법정지상권 문제 자체가 안 놓은 거죠. 올해 나오겠죠. 올해 특이.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특특이. 이제. 그렇게 시험에 이게 많이 나왔거든. 밑에 게. 이제는 이거 나올 때 좀 안 됐겠나 했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이거 봅니다. 비교해서 다 봐야지. 자, 우선 이거부터 먼저 급하게 하나 보고. 잊어먹기 전에. 자, 379페이지. 379페이지에 가면 3번 A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관해서만 경매가 이루어져 B의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관계없어요. 자, 이 논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방금 해줬던 걸 ABC로 바꿔놨는데 A 토지 A 건물로 있다가 요게 B한테 팔리고 팔렸다고 해도 경락됐다 해도 돼요. 자, 그럼 어쨌든 산자 경락으로 갈까요? 자, 경락이 됐으면 이자는 법정지상권 취득했다 안 했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다? 근데 이 건물을 산 자는 등기해야 지상권자죠? 그럼 현재 지상권자다 이다. C는 지금 지상권자가 될 수 없죠? 이게 13의 기출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와도 어려워요. 자, 1번. B가 지상권자인데 맞죠? 여기까지 맞죠? C에게는 건물만 팔았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C는 B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답니까? 지상권 넘기라고 할 수 있답니까? 건물만 판 거 맞아. 그래도 C는 B에게 지상권 빨리 설정받아 와서 나한테 이전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래 틀렸잖아 지금. 있죠? 2번. 이때 B가 난 얘한테 건물만 팔았는데 지상권 이전해 준다는 소리 안 했는데 이렇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네? 물어볼게요. 자, 주택이 팔리면 주택이 철거당하지 않도록 버텨야 될 땅에 대한 권리도 같이 가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건 사기친 거잖아요. 자, 자물쇠 사러, 열쇠 자물쇠 사러 갈 수 있나요? 시장에 사러 갈 수 있죠? 자물쇠 사러 가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열쇠 꼭 줘야 됩니다. 그 말 안 해도 온다 안 온다 열쇠. 이 말이잖아요. 집 사면요. 땅에 대한 권리 꼭 줘야 됩니다. 안 해도 따라와야 돼 지금. 다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지. 자, C는 B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2번. C는 A, B에게 지상권 설정 및 이전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B를 대위해서 A한테 가서는 B한테 설정해 주라. 설정받은 B, 니는 내한테 이전해 주라 할 수 있죠? 답 2번. 3번. 현재 지상권에 관해서 등기가 없으므로 B, C 모두 지상권자가 아니다. B는 등기 없이 지상권자죠? 3번 틀렸고. 4번. C는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설정 등기해
달랍니까? B한테 해주랍니까? 나한테 직접이 아니고 B한테 주라고 해야 되지 대위하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죠. 4번 그래서 틀렸고, C는 A에게 B 명의로 해줄 것을 청구할 수는 있죠. B 앞으로 해달라고 해야지 내 앞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5번 C는 법정지상권자이므로, 더 안 읽어도 되죠. B가 법정지상권자지 C는 지상권자가 아니라고 했죠. 이게 13회 기출인데 13회 아마 시험 중에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았나. 지금 나와도 어렵거든 이게. 자, 그거 이제 책으로 가서 잠시 보고. 300 요만큼. 자, 354페이지. 법정지상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이런 거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한 문제니까.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든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등기해야 된다, 등기 없이다.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죠. 그럼 갑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사가지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어쨌든 법정지상권 취득했나요? 그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토지를 갑으로부터 산 토지 양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 등기 없이 핵심이죠. 갑한테든 토지 양수인한테든 등기 없이 이깁니다. 자, 니은 다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죠. 예컨대 위 기역의 을이 다시 그 건물을 정에게 판 경우, 그럼 건물을 정에게 팔면 정은 건물 소유자는 될 수 있어도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를 못 받으면 지상권자는 될 수 없죠. 지금 3번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다만 이 경우에 토지 소유자인 갑이 정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은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갑 및 을에 대해서 차례로 순차로 지상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인 갑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있죠? 자, 디귿. 다만 조심할 건 건물이 경매된 경우. 자, 위역의 기역의 을이 건물을 매수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정한테 팔았다면 정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인데 다시 경매가 됐죠. 그럼 건물을 경락받은 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한다 안 한다? 했죠? 그 판례 날짜 보세요. 자, 다른 판례는 다 90년대 판례고 20년은 다 된 것들인데 이 판례가 2014년 9월 4일이죠. 그럼 7월 15일 이후에 나온 판례는 그해 시험에 못 내거든요. 7월 15일이 여러분 시험 공고일이기 때문에 공고일 이후에 나온 판례나 공고일 이후에 법이 바뀌면 그 시험에 못 내. 제일 좋은 게 7월 15일 이후에 공법이 확 바뀌죠. 여러분 땡 잡는 겁니다. 왜? 바뀐 쪽은 하나도 안 해도 되거든. 바뀐 쪽은 하나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때 땡 잡는데, 자, 그때 뭐 사건이 터져야지 대신에. 재건축에 관한 뭐 일이 터져야 법이 바뀌지. 그럼 2014년 9월 4일이니까 2014년에 시험 나올 수가 없죠. 2015년에 안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나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올해. 자, 매매한 경우와 경락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자, 이거 다시 원위치 돌아가서 417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볼까요? 다시 A가 갑한테 건물을 팔았습니다. 토지를. 그 토지 등기가 됐습니다. A가 건물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A한테 건물을 샀는데 토지는 등기를 옮겨놨나요? 건물은 그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4월 1일 날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빌린 돈 가지고 갑이 A한테 잔금을 딱 치니까 그제서야 A가 건물 등기를 6월 1일 날 이전 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잔금 안 받았을 때는 등기 안 해주다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어른 토지를 경매에 들고 갔겠죠. 저 건물 철거 다니다. 보죠. 우리 뭘 봅니까 우리 이거. 자, 저당권 설정 당시인 4월 1일 날 어찌됐든가 토지와 건물이 있기는 있다 없다. 1번 통과. 저당권 설정 당시인 4월 1일 날 토지 누구 거다? 토지, 건물. 아직 4월 1일 날은 등기 안 넘었잖아요.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동일 소유자다 아니다. 그럼 탈락 끝. 철거다 아니다. 철거. 철거입니다. 저 요건 3가지에 안 맞으면 끝이라고 저게. 무조건. 저 요건에 딱 맞으면 판사님 저렇게 하거든. 판사님 판결 저렇게 낸단 말이에요. 지금. 저 요건 3가지에 맞으면 나오는 거고 안 맞으면 탈락.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 요령을 피워보면 공부를 오래 하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요령이 늡니다. 자, 나대지 상태라고 나오죠. 그럼 뒤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진다 한들 설정 당시에는 나대지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됐다는 말이 나오기만 나오면 뒤에는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끝. 성립하지 않답니다. 자, 두 번째. 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적지 마세요. 대지에 관하여만 등기가 격려되고, 자, 대지에 관하여만 등기가 격려됐다는 말은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넘었다는 말이 따라 붙어야 되죠. 그럼 건물도 있긴 있으니까. 그럼 대지에 관하여만 건물 등기가 격려되고 건물에 관해서는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법정이상권이든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든 뒤에 종점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왜요?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넘어오고 건물은 안 넘어오면 절대로 동일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법정이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법정이상권 문제 풀다가 법정이상권 문제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문제 재료에 다음 중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 돼 있을 테니까. 자, 지상권 문제 풀다가 토지에 대하여만 나왔죠? 그럼 뒤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던가요? 중간에 아까 뭐 있었잖아. 관심 없어. 자, 토지에 대하여만 넣으면 뒤에는 끝. 그건 외우기 쉽죠? 자, 토지에 대하여만 하고 옆구리 콱 찌르면 성립하지 않는다 나와야 돼요. 보러 갑니다. 자, 420페이지. 420페이지 최고 위에 니은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나왔죠. 더 읽지 마시고 뒤에 성립하지 않는다. 골치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성립하지 않답니다. 350페이지.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이든 관습상 법정이상권이든 어디서 나오든 관계없어요. 판례가 10개인데 총 판례가 10개쯤 됩니다. 10개쯤 되는데 그 10개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350페이지 밑에 B 있나요? B.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해서만 나왔죠. 성립하지 않는다. 끝. 자, 353페이지에 최고위에 C 있죠.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해만 나왔죠. 문장이 어떻게 출발하든 관계없이 중간에 대지에 관하여만 있다 없다. 그럼 성립하지 않는다. 쉽죠? 지금 뭔 소리 하는 줄 아시겠죠? 자, 379페이지에 문제 다 풀어줄 건 아니고 그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5번 있죠? 5번 있죠? 시험장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해서만 나왔나요? 뒤에 뭐 해야 됩니까? 근데 성립한다고 왔죠? 그럼 틀렸겠죠. 그럼 틀렸죠? 그렇게 풀라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토지에 대하여만 반짝거리면 뒤에 성립하지 않는다 갖고 정답 찍을 수 있었던 시절이 2번. 보기지 뭐. 물론 이 방법을 알면. 자, 토지에 대하여만 놓으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답니다. 자, 이제 418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418페이지에 그 이번에 기억.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으라고 했죠? 자, 니은. 그럼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자, 딱 이만큼만 봐도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죠? 그럼 뒤에 보나 안 보나? 인정한다, 성립, 인정하지 않는다. 끝.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처음에 동영상 가서 복습할 때는 다 읽어야 돼요. 다 한번 읽어주고 이런 거였네 하고 나중에 공부할 때 시험 칠 때는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처음에 다 읽지 말라면 진짜 나중에는 토지에 대해만이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 자, 디귿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거나 가리지 않고 미등기라도 보존등기 없이도 동일 소유자 될 수 있죠. 그럼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거고 동일 소유자인 거고 경락의 결과로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나와. 그게 디귿. 자, 일단 419페이지 3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되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예컨대 기억 A 소유의 토지 위에 B 소유의 건물이 있는, 더 안 읽어도 돼. A 소유의 건물이 A 소유 토지 위에 B 소유 건물이 있죠. 그럼 뒤에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더 안 봐도 돼. 포인트가 딱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422페이지를 와서, 자,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면, 법정지상권이 나왔으면 이거 강제로 나오는 권리 맞죠?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나왔죠? 공짜입니까? 지로는 줘야 됩니까? 강제로 쓰는 마당에 공짜로 쓰게 할 수는 없죠? 근데 만난 적이 있다 없다? 그럼 사후에 만나서 지로 협상하고 또 기간도 협상할 수 있죠? 협의한 적이 없을 테니까. 기간은 협의가 안 되면 아까 30년, 15년, 5년 그렇게 가면 되고, 지료는 협의할 수 있죠. 그런데 지료 협의가 안 되면 재판에 가서 사용 요청해야 되겠죠. 이 재판을 3년 끌었단 말이에요. 3년 끌 수 있죠. 3년 끌고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뭐라고 하냐면 지료 2년 이상 연체하면 쫓겨날 수 있다 하더라. 니 3년 연체했잖아. 나가라. 말 된다 안 된다.
치료가 얼마인지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소송으로 결정나기 전까지는 3년이 지났건 5년이 지났건 연체다 아니다. 그럼 치료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걸 이유로 쫓겨나진 않죠. 단 3년 뒤에 결정이 났죠. 그럼 결정 난 때부터 냅니까? 3년 전 거도 몰아서 내야 됩니까? 몰아서 내야지. 그때도 땅을 썼으니까. 결정 나면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한다. 단 연체는 아닌 거죠. 그건 이해되나요? 자, 422페이지 그까지 먼저 기억.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인데 지료에 대해서는 원래 합의가 있으면 무상이 원칙이지만 법정지상권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한다고 돼 있죠. 단 법원의 지료에 관한 결정이 나면 소급해서 내야 되죠. 단 법원의 절차가 2년 3년 끌었다고 해서 2년 이상의 연체가 되지는 않는 거죠. 얼마를 줘야 될지도 결정도 안 되는데. 그럼 기억. 보통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쫓겨날 수 있죠. 다만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안 이루어져서 치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상권 소멸 청구는 할 수 없고 사용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치료 액수가 판결에 의해서 정해졌음에도 지상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의 지급을 지체해서 그 지체된 치료가 판결 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면 그럼 판결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3년을 질질 끌었어. 그리고 판결에서 6개월 안에 빨리 치료 청산하라고 했어. 그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나도 안 내면 3년 6개월 안 낸 겁니다. 이제는 그 판결에서 정한 시기까지는 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3년 6개월을 6개월 안에 내라고 했죠. 3년 6개월치를. 그런데 1년 8개월치를 냈어. 그럼 1년 8개월치 아직 못 냈죠. 어쨌든 2년이 됐다 안 됐다. 그럼 쫓아내지 못해요. 자, 그게 리얼.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치료의 일부를 1년 8개월치는 받았나요? 그래서 연체 치료가 2년 미만으로 됐죠. 그럼 한때는 2년 넘은 적이 있지 않냐 라고 주장하면서 나가라고 못합니다. 지금 2년 연체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리얼. 그 2014년 판례라고 돼 있죠. 그것도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 여기 지금 법정지상권 기본 했습니다. 더 해야 되거든요. 요거 지우지 마세요. 요건 지우지 마세요. 요건 지우지 말고 쉬었다가 합니다.